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의 대리인이었던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네. 아무튼 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혹시 예상하셨었어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일각에서는 강요 미수인데 무슨 구속영장이냐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여쭤봤던 건데 어떤 점에서 혹시 그렇게 전망을 하셨던 겁니까? 사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네. 이게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되는 상황이었다면, 예. 그러면 증거인멸 때문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지금 관심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인데 아직까지 그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좀 약간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구속이 된 경우에는 그 구속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빨리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무 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소장이 기재가 돼야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마당에서는 이거를 관련해서 구속영장 나올 수가 목적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진행된 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부터라도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개최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상. 네, 그렇죠.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하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대충 끝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려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예. 기본적인 수사 내용이 나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관심사가 검찰이 어느 정도로까지 증거를 확보를 했는가 이제 부분인데 네. 일단 지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지금 적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들이 녹취록과 관계된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일 것처럼 구조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런 걸 할 때 수사하는 또 이제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 수사를 할 때 증거 하나만 바라보고 수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허. 그리고 수사한 내용이나 확보된 증거들을 검찰이 모두 다 언론에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피해 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긴 했지만 예. 원래는 검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피해 사실 공표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사 정보나 확보된 증거를 외부에 막 공개를 하면 네.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기본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황인 걸 볼 때 녹취록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확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그래서 영장에 그런 내용들이 영장 발부를 하면서 법원에서 그런 걸 언급한 거는 추가 증거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수사의 밀행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일단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를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검찰 쪽에서. 그렇죠. 예. 그럼 이때 그 상당한 증거들을 첨부를 합니까? 상당한 증거들 첨부를 하고요. 예. 이거는 법원에만 제출을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결국은 검찰이 그만큼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수형이거든요. 자료가가 아니라 자료들이 있다가 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증거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딱 하나 지금 계속 공방이 되고 있는 게 네. 이동재 기자와 그다음에 후배 기자,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간의 대화 녹취록 이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네. 그럼 이거 말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있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어떻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영장 판사가 그런 말을 했으면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오면 그 녹취록 있잖아요. 네. 녹취록에 지금 그 이 대화 문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지금 그 서로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일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밤늦게. 예.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예. 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송을 해보면요. 예. 녹취록 같은 게 공개가 되면 양쪽 다 공개된 녹취록, 물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녹취록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되지만 예. 이게 그 녹취록 해석이 이제 딱 잘라가지고 문맥상 나한 그 한쪽이 유리한 쪽으로 잘라내서 제시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전문이 다 공개된 건 명백히 아닌 걸로 보여서 그리고 뭐 중간 생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게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생략이 된 게 분명히 보여서 사실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전문을 제출을 해야 되죠? 예,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증거나 아니면 이런 견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녹취록 이 부분도 변호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배치해서 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만으로는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 보면은 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녹취록을 보면은 뭐 유시민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또 이중재 기자가 이제 그 이철 전 대표에게 이제 편지 보냈다. 감옥에 있는 네. 이철, 그러니까 뭐 한 건 하면 되지 뭐 이런 요지가 또 발언을 한동훈 검사장이 한 걸로 또 나오고, 예, 그렇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어떤 그 방점을 그러니까 달리 찍고 있기에 이러면 결국 이건 뭐 해석 문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예, 뭐 그 전체를 다 봐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어제 공개됐던 녹취록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뭐 실제로 생략했다는 표현이 도중에 있고요. 예. 그 전체 내용이 그렇게 짧을 리는 없기 때문에 예. 생략되거나 필요한 부분만 발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사건의 핵심 그 문제는 검언 유착이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 계속 문제됐던 게 녹취록인 건 맞기 때문에 관련 녹취록들이 어떤 녹취록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네. 그래서 그 녹취록이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실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아마 다른 증거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녹취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는 그 외에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보돼서 어떻게 입증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판사의 표현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동재 전 기자 쪽에서는 그 구속영장에 그 청구서죠.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네. 판사가 뭐 그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공표한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의 밀행성하고 불구분리 원칙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예. 사실 수사의 밀행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을 위한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어서 예. 이거를 변호인이 문제 삼을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구분리 원칙이 뭐냐면 범죄 사실을 A라고 썼으면 A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관계가 물론 범죄 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예. 이게 지금 이제 구속 사유가 크게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두 가지거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 위험, 그 다음에 도주 우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이 사건에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검찰이 고위직이 사실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 간부가 관련이 있다는 공모됐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영장 발부에서 고려되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구분리 원칙이 가장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정치 공판인데 네. 그 공판에서 그 공소장에 양형 자료, 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뭐 예를 들어 도주 우려이 있다 또는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양형하고 이 사람은 중형에 처할지 말지는 그걸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검찰이 구두로 얘기하기도 하고 의견서 같은 형식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구속 사유를 판단을 모두 범죄 사실에 적을 필요는 없고요. 네. 범죄 사실은 공소 사실에 준해서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했던 그런 공모 관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던 것이 다른 구속 사유에 인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거를 고려했다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사팀이 아직까지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다수의 보도를 종합을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어떤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지금 현직 검사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은. 예. 현직 검사가 검찰의 수사에 불응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적절하진 않죠. 적절하진 않고 아마 영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에 관계된 것이긴 하지만 저 가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계속 이렇게 쉽게 하면 이제 협조하지 않고 출석도 사실은 지금 일부러 끌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략상 24일까지 뭐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강제 수사라면 뭘 뜻하는 건가요? 뭐 이제 압수수색은 물론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한동훈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응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에 열리면 사실은 그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수사팀이 상당한 어떤 확보했던 자료나 증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제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때까지는 사실상 거의 수사가 대충 마무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리라면? 그렇게 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체포영장 어떤 신청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지 여부까지 그렇게 정말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만약에 기소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검찰의 결과에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어떤 뭐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그 비공개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사실 검찰총장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여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영향을 원래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뭐 전문 자문단 이런 제도들 모두가 알겠습니다. 막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